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짜가 이제 8월 19일에서 이제 20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19일 목요일에 주식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네, 며칠째 연속적으로 계속 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수세선을 되게 많이 깨고 내려간 상태.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되게 큰 하락장이 계속해서 오면서 되게 손실이 커질 때, 네, 이럴 때는 저는 보통 내가 어떻게 주식을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주식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주식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은 주식적인 이런 얘기보다는, 주식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제가 주식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뭐 언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뭐 이런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네, 사실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목적이 다 다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식을 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하락장이 좀 많이 심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주식적인 이런 걸, 주식이나 이런 관련된 거를 조금 내려놓고 좀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런 주제로 영상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끝에는 좀 시황 체크나 이런 거는 좀 해볼 건데, 네, 좀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것들 좀 더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네, 우선적으로 제가 주식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드리면은, 저는 일단은 그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는 거는 20살 때부터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전부터도 이렇게 딱 성인이 돼서 여기 주식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주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주식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 20살이었어요. 네, 제 지금 나이가 22살인데, 네, 20살 때부터 주식을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수업으로도, 네,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거를 이제 교양 수업을 이렇게 들을 만큼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20살 거의 이제 하반기부터죠. 네, 20살 하반기부터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된 거는 21살. 21살에 이제 2월? 네, 21살 2월에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죠. 거의 작년이죠. 네, 작년 2월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고, 지금 이제 한 1년 넘게 이제 주식을 했죠. 네, 근데 2월 달이 지나고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3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거의 시작하자마자 하락장을 처음 겪었었고, 네, 진짜로 이제 엄청나게 큰 하락장을 겪었었고, 그때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득을 많이 본 케이스죠. 네, 그 당시에 이제 포트폴리오 잡아놨는 거를 이제 하락장 맞으면서 거의 마이너스 50% 돼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저는 이제 그때 안 팔고 계속 존버를 했었거든요. 계속 버텼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사실 주식을 잘 몰랐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제 존버를 했는 거죠. 예, 계속 버티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장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코스피 3천 뭐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정말 수익을 많이 봤었죠. 그냥 가만히 어떤 걸 사도 올라가는 장세였기 때문에, 네, 그게 제 실력이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렇지만서도,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주식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처음 할 때 이제 그냥 아무거나 내가 사고 싶은 걸 안 사고, 이제 거의 저는 기술주 위주로 많이 샀었어요. 그 당시에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뭐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되게 기술주나 이런 것들로 많이 샀었어요. 네, 성장주나 이런 것들도 몇 개 좀 건드렸었고. 근데 확실히 기술주나 이런 것들 좀 코스닥 종목을 많이 좀 고르다 보니까 되게 수익은 일반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대형주나 이런 거를 매매했는 것보다는 더 수익이 많이 나긴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의 작년에 이렇게 수익이 되게 좋다가, 그래서 올해 들어오면서는 이제 계속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뭐 조정을 받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뭐 제 계좌 이렇게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많진 않았지만 근데 손해는 안 보고 이렇게 있었죠. 네, 근데 이번 하락장으로 조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주식 일단 작년 한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 지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오면서 이렇게 사실은 공부 위주로 주식을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일단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네, 말씀드리려다가, 네, 그냥 제가 주식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이제 기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저는 일단은 돈에 대해서 좀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살 때 대학교 생활하면서 사실 돈이 부족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이제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저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아 돈이 없으면 그냥 알바를 뛰어도 되고 사실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았는데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데로 뭐 좀 멋있어 보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잘만 하면은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라는 게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주식 공부를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주식 공부가 재밌어서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도 혼자 찾아보고 책도 많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서도 좀 많이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주식을 하게 된 거는 저는 아직 후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사실은 제일 힘든 점은 그거였어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게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걸 다 이제 찾아서 내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도 감당해야 되는 건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양날의 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공부 위주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좀 대학생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경제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알아가는 게 되게 재밌기도 재밌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실생활에서 이렇게 되게 많이 쓰인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생활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되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 써먹을 수 있고 내가 이런 거 알게 됨으로써 손해를 안 보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알아간다는 느낌도 좋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이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공부하려고 이제 되게 욕구를 채우려고 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로 시작하고 관심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되게 습관이 됐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내가 아 공부하고 싶다 공부해야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미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버려서 아침에 신문 읽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신문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주식장 켜가지고 이렇게 종목들 한 번씩 검색해보고 그리고 재무제표 한 번씩 검색해보고 그냥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유튜브 이렇게 영상 이런 것들도 저는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런 것들 영상 한 번씩 보면서 아 요렇게 다른 사람들도 하시는구나. 요즘에 이렇게 주식으로 영상 올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요런 식으로도 하시는구나 아 요렇게 매매도 하는구나 책 읽으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알아가는 게 재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책을 빌리는 것도 다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라는 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 그 다음에 공부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 이런 것들, 매일마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습관은 결국 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공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루를 뭔가 헛되이 안 보내려고 계속 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좀 더 조금이라도 알아가려고.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겠지만서도 근데 그냥 이제는 내가 이런 것들이 하는 게 뭐 재미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것도 내 삶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다음날 저도 이제 뭐 대학생이고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뭐 다음날에 전날에 이렇게 막 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막 술을 마실 때도 있고 이제 놀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다음날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뭔가를 계속 이제 똑같이 패턴 맞춰서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공부하려고 하고 신문도 읽고 이제 뉴스도 계속 보고 그런 것들이 생활이 되게 되면서 제 자신이 되게 유식해졌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유식해졌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내 자신이 뭔가 좀 많이 발전했다? 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발전했다. 그 예전 같았으면은 뭣도 모르고 그냥 놀러 다녔을 것 같고 뭣도 모르고 그냥 이제 학교에 있는 공부나 했을 것 같고 그런데 근데 지금은 내가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성장해 있는 게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한 번씩 이제 뭐 누군가와 이런 경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좀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라든지 되게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발전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느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일단은 똑똑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내 발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의 이런 자존감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런 자존감뿐만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뭔가 계속 공부한다는 습관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시작을 해도 되게 뭔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단순히 이제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나를 발전시킨다? 요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면서 저는 주식을 했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벌면 기분이 좋죠. 돈을 잃으면 저도 기분이 나쁘고 힘들죠. 예, 괜히 마음 상하고. 제가 지금 발전했는 모습이라든지 나의 생활이 바뀌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 지금 내가 돈을 잃어도 이 정도는 수업료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손실이 안 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하지만서도 근데 잃어도 저는 지금은 이제 아, 내가 되게 배운 게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내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습관도 많이 들려줬고 그래서 뭔가를 배웠다는 거에 대한 이런 수업료를 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도 사실 권장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건강하게 주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저에 대한 주식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근데 이런 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도 좀 주식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돈을 잃을 수 있는 상황도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에 대한 낙심도 생기고 하겠지만 돈을 쫓아라는 그런 목적도 가지되, 근데 좀 더 이제 나라는 이런 나라는 이런 사람을 좀 더 발전시키고 나를 위해서 좀 더 배운다 라는 자세로 이렇게 주식을 하면은 되게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으면서도 또 많은 것들이 또 새롭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주식장에서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사람이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파고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자면은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요인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주식을 하는 게 되게 건강한 주식을 하는 거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얘기는 끝났으니까 조금 더 이제 시황 체크라든지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시장 한번 보면은 일단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면은 이제 120선이 일단 이탈했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이게 120선이 왜 이 코스피한테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지표를 딱 봤을 때 보시면은 일단 지금 코로나로 이제 하락을 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코로나 하락을 했는데, 근데 120선 딱 상승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120선이. 근데 오늘 딱 깨진 거죠. 거의 한 1년 동안 중에서 1년 중에서 120선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터치를 했는 구간들이 있지만서도 지금 계속 이제 상승을 해오고 박스권을 이렇게 유지를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120선을 이렇게 이탈을 했다라는 모습,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여기 띄워져 있는 양봉, 원래 요 자리가 만약에 이제 V자 반등 모드에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 양봉 자리, 지금 양봉으로 띄워져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자리를 지금 체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코스닥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닥 보면은 코스닥은 지금 딱 자리에 걸쳐져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여기도 120선 터치, 여기도 120선 터치, 여기서 120선 터치 다 근데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요 구간을 잘 보면은 지금 120선을 터치했어요. 지금 터치를 일단 했는데, 근데 요거를 지금 반등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지금 요 자리는 지금 근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 둘 다 지금 윗꼬리 달고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 보이죠. 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원래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반등을 못하고 지금 다시 장대 음봉으로, 장대음봉 아니지만 윗꼬리 달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되게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확실하게 깨고 내려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지금 추세적인 면에서는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자리에서는 추매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일단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손해를 보더라도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현금화를 해서 일단 시장이 바닥을 이렇게 일단 딛고 그 다음에 좀 더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일단 관망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일단 관망해서 좀 지수가 안정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는 지금 우리 시장에는 악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악재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면은 지금 테이퍼링, 중국 규제, 코로나 확진자 계속 확대되고 있죠. 가계부채 및 이런 부채 지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인 증시 있어가지고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증권사라지 이쪽에서도 계속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테이퍼링도 그렇고 이런 환율이 계속 이제 인상되고 있죠.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 인상에 따른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들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히 요런 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말은 못하는 상황이지만서도 근데 그거에 대한 악재에 대한 요런 것들이 불안감들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이거 상황이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도 지금 심상치 않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증시가 이제 외국인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좀 매입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는 시장이 일단 굉장히 어렵고 지금 하락 추세를 타는 만큼 일단은 현금화를 많이 하고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는 그런 대응법을 일단은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뭐 오래 버티고 가면은 뭐 장땡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여기 자리가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각자의 포트폴리오 한 번 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시황들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 해주고 각각 이런 이제 관심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심 있는 이런 이제 이런 섹터 분야에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것이 또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쯤은 조금 더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네,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